지난번에 리얼 다낭 편으로 다낭에 대한 리얼한 얘기 전해드렸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행작가 배나영입니다. 방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보통 여행자의 성지, 배낭여행자의 천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배낭여행자뿐만 아니라 캐리어 여행자들까지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오래된 낭만과 트렌디한 감성이 공존하는 도시인데요. 옛날 왕궁이나 사원들을 둘러보면서 진짜 클래식한 방콕, 올드 방콕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심에서 전 세계의 브랜드를 만나실 수 있고, 아니면 나이트 라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취향에 따라서 진짜 밤마다 새로운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예요. 누구의 취향에도 만족스러운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여행지가 아닐까 싶어요. 방콕을 세 구역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방콕의 이 각 지역별로 여행의 스타일이라던가 교통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방콕 서쪽의 강변 지역, 그리고 방콕 시내 중심, 그리고 동쪽 지역으로 나눴는데요. 강변 서쪽 구역은 옛날에 이 방콕 수도가 정해졌을 때 그 옛날 수도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왕궁이라던가 크고 작은 사원들이 이쪽에 쫙 몰려 있고요. 그런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카오산 로드나 카오산 로드 주변의 이 여행자 거리들도 이쪽에 몰려 있어요. 굉장히 클래식한 올드 방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머무시면서 여행을 하시면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서 볼 수 있는 관광지들이 쭉 있는데요. 제일 많이 가시는 쪽이 태국의 가장 제1의 국보 에메랄드 불상이 놓여져 있는 왓 프라케우가 이쪽에 있고요. 정말 커다란 와불상이 놓여 있는 왓포라는 사원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새벽 사원으로 유명한 왓 아룬이라는 사원이 또 이 강변 쪽에 있죠. 그래서 저녁이면 왓 아룬 뒤로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쪽에서 강변 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또 재미있는 건 이 강변을 따라서 옛날에 무역선들이 오갔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이 이 남쪽에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오산 로드와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한 여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그 뿜어내는 뭐랄까 빨갛고 노란 또 컬러풀한 기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오픈한 롱 1919라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새 단장을 하면서 여기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그 1층에 옛날 창고 건물들 칸막이마다 방콕의 현대 미술이 전시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기분이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또 롱 1919가 굉장히 요즘 뜨는 이유가 옛날 벽화들을 재현해 두었고 또 새로 그려놨어요. 방콕 속의 작은 중국이랄까요? 그래서 이곳을 거닐면서 사진을 남기시면 또 이게 또 굉장합니다. 방콕 서쪽의 여행지로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두 곳이 있는데 굉장히 핫 플레이스죠. 하나는 창추이 마켓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아직 택시 기사님들도 잘 모르니까 그랩 택시를 잡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오산 로드 쪽에서 택시를 타고 좀 20분 정도 더 서쪽으로 가야 하는 공간인데 여기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면 2018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됐어요. 낮에 오픈되는 공간과 또 저녁에 야시장처럼 오픈되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따로 놓여 있는데 이런 공터 안에 커다란 실제 비행기가 놓여 있어요. 아기자기한 전시 공간, 또 이런 쇼핑 공간, 저녁에 해질 무렵에 딱 도착해서 둘러보시면 이곳이 굉장히 뭐랄까 사진 찍기에도 좋고 데이트 하시기에도 좋은 요즘 뜨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방콕 친구들한테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몰링을 한다고 해요. 아이콘 시암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콘 시암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커다란 쇼핑몰인데요. 굉장한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강변에 쫙 서 있어요. 들어가면 태국의 수상시장을 그 실내에 재현해 놓은 그런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시면서 그 몰링을 즐기시다가 나오시면 좋고요. 또 저녁에는 1시간에 한 번씩 분수쇼가 열리는데
강변에 막 유람선이 떠가고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하고 방콕 서쪽에 묵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되게 추천드려요. 강변에 굉장히 괜찮은 호텔들도 많고 또 아이들은 이 수상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좋아하고요. 아이들하고 갈 만한 박물관도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시암 뮤지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인터랙티브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각 층마다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중심으로 넘어가면 시내 중심에는 이 강이 흐르지 않고 BTS 또 MRT라는 전철이 다니거든요. 지상철, 지하철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시내 중심이어서 지상철과 지하철 모두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쇼핑의 중심지, BTS 역마다 큰 쇼핑몰들이 있어서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도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몰링을 하면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이 방콕 시내 중심에는 북쪽에 짜뚜짝 시장이 있고 또 남쪽에는 아시아티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시장을 소개해 볼게요. 짜뚜짝 시장을 가실 때는 계획을 잘 하셔야 되는데 주말 시장이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방콕에 묵으신다면 그때 시간을 잘 계획해서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덥지 않게 가시려면 짜뚜짝 시장의 경우는 야외여서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오전 일찍 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점심을 드시고 나오시는 편을 추천해요. 짜뚜짝 시장은 원래 굉장히 거대한 도매시장격이어서 현지인들도 도매 가격으로 뭔가 물건을 많이 사러 오시고요. 또 우리나라 여행자들도 내가 이번에는 옷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고 싶어, 아니면 전등이라던가 향초라던가 아니면 그릇이라던가 진짜 없는 게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량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짜뚜짝 시장을 많이들 이용하세요. 하지만 짜뚜짝 시장을 이용하실 때는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몇 번을 갔는데도 아직도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북쪽에 짜뚜짝 시장이 있다면 남쪽에는 아시아티크가 있죠. 아시아티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아시아티크가 야시장으로 불리기는 하는데 꼭 시장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보러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맛있는 걸 드시러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어른들 다 좋아할 수 있게끔 커다란 대관람차도 있고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도 있어요. 오후에 이제 어디 투어를 다녀오셨다 그러면 한 4시쯤 슬슬 출발하셔서 해질 무렵 아시아티크에 도착하시면 그 강변에 탁 해지는 정취를 보면서 대관람차 한 바퀴 타시고, 그리고 시장 둘러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들 구경하시고 또 저녁에 공연도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면 참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가족 여행자들에게도 커플 여행자들에게도 추천하는 곳이에요. 아시아티크 안에서는 공연이 또 2가지 열리는데요. 하나는 칼립소 캬바레가 있고요. 하나는 무에타이 공연이 있어요. 취향별로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콕의 동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강남처럼 BTS 라인을 따라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좀 더 뭐랄까 세련된 트렌디한 맛집이라던가 그런 바들이 많아요. 나이트 라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한 3군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스쿰빗 소이 11이라고 해서 스쿰빗 로드에 11번 골목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밤새도록 하는 클럽과 라이브 바와 여러 가지 이제 스피크이지 바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클럽을 간다라고 하면 RCA 클럽 거리가 있거든요. 이 동쪽에서 약간 택시를 타고 조금 나가야 하는 곳인데, 여기는 20대, 30대 이 젊은 친구들이 클럽을 즐기는 곳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EDM 클럽, 아니면 뭐 힙합 존이 있는 EDM 클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클럽들이 있어서 또 골라서 클럽을 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 RCA 클럽 거리보다 텅러와 에까마이 쪽,
좀 더 트렌디한 곳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계시는데요. 옛날부터 방콕에 있는 부유층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방콕에 거주하던 외국인이라던가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굉장히 단정한 주택 지구였는데, 거기 사이사이에 맛집이나 레스토랑이 생기면서 나이트 라이프가 좀 이제 흥하고 있는 거리죠. 여기에서도 뭐 데모라던가 이런 굉장히 나이스한 클럽, 또 루프탑 바라던가 이런 곳을 밤새 즐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도시 여행을 좋아하신다, 나는 맛집 탐방을 하면서 카페 놀이를 즐기는 타입이다 라고 하시면 동쪽 거리에 머물면서 이런 스팟들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암 리라미 쇼를 방콕 동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방콕 전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동북 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멀리 나가지 않아도 방콕의 민속촌을 함께 즐길 수가 있는 곳이에요. 보통 시암 리라미 쇼를 보러 간다고 하면 공연 시간에 맞춰서 딱 도착하셔서 공연을 보시고 나오셔서 뭐 야시장을 간다던가 하시는데, 저는 한두 시간 전에 미리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안에서 뭐 수상 가옥이라던가 아니면 전통 요리를 만들고 계시다던가 하면 옆에 앉아서 맛있는 요리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공예품 만드시는 것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민속촌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조금 일찍 가셔서 보시는 게 좋겠죠. 방콕 여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 인사법부터 시작을 하죠. 방콕에서는 Y라고 해서 동남아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거든요. Y를 할 때 좀 이제 승려분들이나 아니면 좀 높은 어른들께는 굉장히 손을 높이 위치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어린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가볍게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또 하나 또 제가 놀랐던 건, 신기하게도 우리가 동남아니까 당연히 젓가락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숟가락하고 포크를 사용하는데요. 젓가락은 면 요리를 시켜야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젓가락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젓가락을 따로 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으면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커플이 데이트하러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는 한 번쯤 좀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루프탑 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못 입는 과감한 옷을 싸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이제 클럽 같은 데 갔다가 굉장히 놀랐는데, 서양 여행자들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차려입고 오시더라고요. 반짝반짝 블링블링 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방콕용 블링블링한 옷은 하나씩 싸갑니다. 어린이들한테 이제 머리를 만지면서 아 예쁘다 라고 인사하는 건 좀 삼가셔야 할 것 같은 게, 이 머리를 만지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머리와 또 비교해서 발은 신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다른 사람 앞으로 내밀고 앉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여기 신발을 벗고 사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원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다리를 하거나 좀 이제 편하게 뻗고 앉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남자든 여자든 다 다리를 뒤로 모아서 앉아요. 그러니까 발을 남에게 내밀지 않는, 그렇게 앉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직 태국에서는 구강의 권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구강의 사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구강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던가 뭐 나쁜 포스팅을 올린다던가 하면 태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타거나 그랩을 타거나 하면 기사님들이 구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고 직접 하시면 좀 위험하시다는 거. 방콕에서는 주류 판매 시간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편의점이니까 24시간 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편의점에 이제 주류 판매대에 자물쇠로 잠가놔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오전에는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만 딱 주류를 팔고, 그 다음에는 주류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된 시간이면 정말 많은 수의 여행자들이 편의점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